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12분 전북 남원시 외곽의 작은 마을 대정리 이장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그 폐논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가서 땅 갈고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박순자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장 최병철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를? 예. 지금 경운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디 빨리 오시오. 최병철 이장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을 넘자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15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3,000평의 폐논.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 사이로 낡은 경운기가 땅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 72세 김태윤이었습니다. 해진 군청색 작업복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신고 있는 고무장화는 20년은 된 듯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운기 옆 땅바닥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종이들. 농기계 임대 계약서, 종자 구입 영수증, 그리고 남원시청에서 발급받은 토지 임대 승인서. 금액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선납 임대료 180만 원. 한 달치 생활비로도 빠듯할 나이에 대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요? 최병철 이장이 경운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할배,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태윤은 시동을 끄고 경운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이장을 마주봤어요.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양반이. 여기는 안 되는 땅이라니께요. 토지대장 확인했습니다. 국유지로 전환되어 임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시청에서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김태윤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병철 이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배는 모르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죠.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오전 11시.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슈퍼 앞, 경로당 앞, 버스 정류장. 어디서든 같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 서울 영감탱이가 결국. 아이고, 이것 어쩐다. 지훈이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디. 지훈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후 2시. 김태윤이 잠시 쉬려고 논두렁에 앉았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순희 씨, 73세. 그녀는 보온병에 담은 보리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배, 정말로 여기서 농사 지으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땅은 안 되겠어요? 마을에 빈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가 좋더군요. 일조량도 좋고 물길도 살아있고. 이순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만 안 둘기요. 위협하시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후 4시 30분. 김태윤은 다시 경운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녁 7시까지 그는 쉬지 않고 800평을 갈아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3개나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해질녘. 마을회관에서는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일 저녁 7시였지만 마을 주민 42명 중 38명이 참석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원 시내에 사는 젊은이들까지 급히 내려왔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병철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서울 영감이 폐논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70대 노인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그 땅만 보면 지훈이가 생각나서. 우리가, 나도 압니다. 근데 어쩝니까?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 없어요. 45세 청년회장 이동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말려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우리 마을 사정을 설명하면.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17년 전 그 일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23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에 세워둔 경운기의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찢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깔끔한 칼자국. 누군가 고의로 파손한 게 분명했어요. 피해액 80만 원. 다음 날 새벽 6시 김태윤은 경운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타이어를 내려다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돈으로 새 타이어 4개를 주문했죠. 오전 10시 새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시 논으로 향하는 김태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 정말 기가 센디. 아니면 뭔가 사연이 있는겨.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왜 한 노인은 모두의 반대와 협박을 무릅쓰고 그 논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15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4월 24일 토요일 새벽 5시 47분 김태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35년을 살았지만 새벽잠이 없는 건 어릴 적 농촌에서 자란 습관 때문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나이에 농사라니. 72세. 정년 퇴직한 지 2달. 평생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살았던 그가 지금 전북 남원의 낯선 마을에서 논농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윤이 남원에 처음 도착한 건 2021년 3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KTX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40분. 대정리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인구 114명. 그중 65세 이상이 78명. 전형적인 농촌 소멸 위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윤에겐 이곳이 천국처럼 보였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가 매입한 집은 마을 입구의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쏟아부은 셈이죠. 방 3개의 마당이 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이 딸려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평온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벽지를 바꿨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슈퍼주인 박순자 씨는 친절하게 물건을 팔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가끔 인사를 건넸죠. 3월 22일 월요일 김태윤은 집 정리를 마치고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마을 회관을 지나고 경로당을 지나고 느티나무 정자를 지났어요. 그리고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 15분 언덕을 넘자 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00평의 땅. 한때는 논이었을 그곳은 이제 잡초밭이 되어 있었어요. 억새가 사람 키보다 높이 자라 있었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논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사각형으로 정리된 경계, 물길의 흔적, 논두렁의 잔해, 그리고 무엇보다 땅의 높낮이가 딱 논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윤은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왜 버렸을까? 그는 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초를 헤치고 걸으며 흙을 만져봤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점토질이 적당히 섞인 양질의 토양. 물길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일조량도 완벽했어요. 이 땅으로 벼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돌아보니
6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급박했어요. 왜요? 여기 주인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닌디. 여기는 원래 못 쓰는 땅이요. 그냥 나오시오. 못 쓸 것 같지 않은데요? 땅도 좋고. 남자는 더 말하지 않고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김태윤은 슈퍼에 들러 박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마을 끝에 있는 큰 땅 말인데요. 거기 주인이 누구예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거그요? 거그는 그냥 빈 땅이요. 임대할 수 있을까요? 농사 좀 지어보고 싶어서요. 안 됩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그는 땅이 안 좋아서 그냥 다른 데 알아보시오.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은 땅인데 왜 모두가 말리는 걸까요? 4월 5일 월요일 김태윤은 남원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토지대장 열람 신청을 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인쇄물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는 순간 김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지대장. 소재지 전북 남원시 면 대정리 산 47A 번지. 지목전. 면적 9,917제곱미터 약 3,000평. 소유자 박지훈 1989년 3월 12일 출생. 2006년 7월 18일 사망. 비고 무연고 재산. 2015년 국가귀속. 임대 가능. 박지훈 1989년생이면 2006년 당시 17세. 고등학생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라. 기록이 많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그는 행정 시스템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몇 장의 문서를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망신고서 2006년 7월 20일 접수. 사망자 박지훈 남 17세. 사망일시 2006년 7월 18일 18시 40분경. 사망장소 남원 전주 국도 17번 도로. 사망원인 교통사고 화물차 충돌. 신고인 대정리 이장 박철수. 재산 처리 내역. 부동산 전 9,917제곱미터 시가 8,500만 원 상당. 예금 농협계좌 1,534만 7,220원. 처리 10년 경과 후 국가 귀속 2015년. 1,534만 원. 고등학생이 이런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김태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경찰서로, 그리고 마침내 남원시립도서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2006년 7월 21일자 지역신문 기사. 홀로 농사지으며 공부하던 고교생, 교통사고로 숨져. 남원시 대정리에서 홀로 살며 농사를 짓던 박지훈 17세, 남원농고 2학년 박군이 지난 18일 저녁 교통사고로 숨졌다. 박군은 2003년 조부 사망 후 3,000평 규모의 논을 혼자 경작하며 학업을 병행해왔다. 마을 주민들이 2006년 초 조성한 청년 농부 지원 기금 1,500만 원의 첫 수혜자이기도 했다. 사고 당일 박군은 수확한 쌀을 전주 시장에 팔러 가던 중 화물차와 충돌했으며 현장에서 즉사했다. 마을 주민 64세 최모 씨는 그 아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했다. 대학에 진학해서 꼭 농업 전문가가 되겠다던 꿈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군은 무연고자로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태윤은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살, 혼자, 농사, 교통사고, 그리고 1,500만 원의 지원기금. 그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건. 박지훈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고이 모셔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학에 갈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윤은 더 많은 기록을 찾았습니다. 2006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마을 이장과 시청 사이에 오간 공문들. 그 내용은 놀라웠어요. 공문 1,
2006년 8월 10일 고 박지훈의 예금 1,534만 원 중 1,500만 원은 마을 공동기금입니다. 가구당 10만 원씩 150가구가 출연한 돈으로 박지훈 군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마을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회신 2006년 8월 20일 무연고자 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가귀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명확하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공문 2006년 9월 5일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왜? 김태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0가구가 모은 1,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왜 돌려받지 않았을까요? 4월 14일 수요일 김태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로당을 찾아갔어요. 노인 6분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윤이 들어서자 모두가 손을 멈췄어요. 저 박지훈이라고 아시나요? 침묵.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여기서 꺼내요? 제가 그 아이의 논을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순간 경로당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그 땅은 절대 안 돼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나가시오. 당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김태윤은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4월 22일 목요일 그는 정식으로 남원시청에 임대 신청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 계약기간 3년. 총 1,040만 원이 필요했어요. 퇴직금에서 남은 8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쏟아붓는 셈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마을 사정은 아십니까? 무슨 사정요?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약은 4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윤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논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경운기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 4월 25일 일요일 새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시 논으로 간 김태윤. 하지만 이번에는 논으로 가는 길목이 돌무더기로 막혀 있었어요. 트럭 한 대 분량의 돌들.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김태윤은 하루 종일 돌을 치웠습니다. 72세의 몸으로 200개가 넘는 돌을 하나하나 옮겼어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길이 뚫렸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이번에는 물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수로에 흙과 쓰레기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4월 27일 화요일. 경운기 연료통에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갈아놓은 땅에 비닐과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논으로 나가고 저녁 8시에 돌아왔어요. 방해 공작을 치우고 다시 땅을 갈고 물길을 정비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저 영감, 도대체 왜 저러는겨?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물러서네요. 누가 가서 제대로 말려야 하는디. 5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마침내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청년회장 이동수. 45세의 그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남원 시내에 살지만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와 어른들을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이동수는 논으로 김태윤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김태윤은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논두렁에 앉았습니다. 이동수는 한참을 말없이 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땅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입니까? 김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박지훈이를 알았습니다.
김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06년 당시 제가 28살이었어요. 지훈이는 17살이었고요. 그 애가 혼자 농사 짓는 걸 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논에 나가서 학교 가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이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힘들겠다 생각은 했지만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래서 만든 게 그 기금이었습니다. 1,500만 원. 가구당 10만 원씩 모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었으니까요. 이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2006년 3월 1일 마을회관에서 전달식을 했어요. 지훈이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대학 가서 이 은혜 갚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지훈이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쌀을 팔러 가던 길에. 이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온통 난리였어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책했어요. 왜 진작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혼자 두었을까? 통장에 1,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한 푼도 안 썼어요.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아꼈던 거죠. 그걸 알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동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작 도와줬어야 하는데 돈만 주고 끝낸 우리가 미안했으니까요. 김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방치한 겁니까? 네. 그 눈만 보면 지훈이가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안 갔어요. 차라리 안 보고 싶었으니까요. 이동수는 김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입니다. 그 눈은 그냥 놔두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픈 기억이 담긴 곳입니다. 김태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이동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윤은 구멍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순이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윤은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샀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박지훈에 대해서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배도 들으셨구만요. 네. 청년회장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들어오시오. 제대로 이야기해드리제.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구멍가게 안은 좁았지만 정겨웠습니다. 낡은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마을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순이 할머니는 보리차 2잔을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훈이. 그 애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제. 1989년 3월 12일.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대정리 마을 끝집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지훈이었습니다. 애 엄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의 가을에 세상을 떠났제. 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술만 먹다가 지훈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지훈이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제. 박기철 어르신. 그 양반이 바로 그 3,000평 논의 주인이었어요.
박기철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논에 나가고 밤 9시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그 덕분에 3,000평의 땅을 모을 수 있었죠. 지훈이는 그 할배 등에 업혀서 컸지. 논에도 따라가고 밭에도 따라가고 3살 때부터 흙을 만지며 놀았어요. 1999년 지훈이가 10살 때였습니다. 박기철 할아버지는 농협에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구만요. 지훈이 대학 보낼 돈이라고. 한 푼 한 푼 모았제. 2003년 6월 8일 박기철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 지훈이가 14살이었지. 중학교 2학년. 장례식장에서 지훈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할배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친척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매도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도 고모도 없었지. 말 그대로 혼자 남은 기라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보낼까 누가 맡을까. 의견이 분분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살 거예요. 할아버지 논이랑 집이 있잖아요. 14살 소년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지훈이를 막을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지훈이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본인이 원한다면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훈이는 진짜 혼자 살았지. 2003년 가을 중학교 3학년이 된 지훈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논에 나가 물을 보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논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숙제하고 자는 게 일상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가끔 반찬 같은 거 갖다 줬지. 근데 지훈이가 잘 안 받더라구만요. 자존심이 세서. 2004년 봄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훈이는 남원농업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왜 인문계 안 가냐고 물었더니 지훈이가 그러더라구만요. 저는 농사꾼이 될 거예요 라고.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김현수는 지금도 지훈이를 기억합니다. 그 학생은 정말 특별했어요. 성적도 상위권이었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꿈이 확실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김현수 선생님이 지훈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지훈아, 혼자 사느라 힘들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할아버지처럼 농사꾼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농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스마트팜이요, 친환경 농업 같은 거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논을 제대로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마을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김현수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17살 아이가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2005년 가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혼자 농사 지으면서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대학은 어떻게 보낼겨? 돈이 있어야 할 건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요? 11월 3일,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62명이 참석했어요. 이장 박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지훈이를 위한 기금을 만듭시다. 가구당 10만 원씩만 내면 150가구니까 1,500만 원이 됩니다. 그 돈으로 지훈이 대학 보냅시다.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디 1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150가구에서 돈을 모았어요. 10만 원, 15만 원, 어떤 집은 20만 원을 냈습니다. 총 1,534만 원이 모였죠. 2006년 3월 1일 수요일, 마을회관에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42명의 마을 사람이 참석했어요. 지훈이는 교복을 입고 왔습니다. 박철수 이장이 통장을 건넸을 때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꼭 대학 가서 농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할머니들, 기침으로 울음을 감추는 할아버지들. 이순이 할머니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다들 생각했지. 진작 이렇게 해줄 거라고. 3년을 혼자 두고 너무 늦게 손을 내민 것 같아서 미안했지.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지훈이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논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수확을 기대했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전주 시장에 쌀을 팔러 가고 그 돈으로 필요한 거름을 사올 계획이었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논에서 거둔 쌀 200kg를 경운기에 싣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출발했어요. 남원에서 전주까지는 국도로 1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녁 6시쯤 도착해서 쌀을 팔고 8시에 돌아올 예정이었죠. 오후 6시 40분, 남원 전주 17번 국도. 앞서가던 화물차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뒤따르던 지훈이의 경운기는 피할 틈이 없었어요. 쾅! 충돌음이 여름 저녁을 갈랐습니다.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17세. 아직 대학 원서도 쓰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오후 7시 15분.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사고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안실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온통 울음바다였지. 이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책했어요. 왜 진작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3년을 혼자 두었을까? 돈만 주고 끝낸 게 아니라 진작에 손을 잡아줬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장례는 마을장으로 치러졌습니다. 150가구 모두가 조의금을 냈어요. 빈소에는 사흘 동안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지훈이의 집을 정리하던 중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1,534만 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 돈은 대학 등록금이었으니까요. 학비와 생활비로 쓸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그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06년 8월,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돈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못 바꿨어요. 그 돈은 지훈이 거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차라리 국가에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2015년 10년이 지나 권리 행사 기간이 만료되며 국가로 귀속되었습니다. 동시에 3,000평의 논도 국유지가 되었죠. 그때부터 아무도 그 논에 안 갔지. 잡초가 자라고 황폐해지는 걸 그냥 봤어요. 왜요? 보기 싫어서. 아니, 보기 슬퍼서. 그 논만 보면 지훈이가 생각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생각나고. 이순이 할머니는 김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그만두실 겁니까? 김태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해야겠습니다. 왜요? 김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준서, 1994년생. 지훈이보다 5살 많지만 역시 1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12년 3월 5일, 제 아들도 혼자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윤은 박지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뒷산 공동묘지. 작은 비석 앞에 섰어요. 지훈아, 내가 내 눈을 살려볼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첫 수확을 나눌게.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김태윤은 이른 아침 박지훈의 묘를 다시 찾았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이야기를 해줄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비석을 스쳤어요. 내게도 너처럼 꿈 많던 아들이 있었어. 1994년 5월 15일 서울 노량진. 김태윤의 아들 김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였어요. 늦둥이였습니다. 김태윤은 당시 38세, 아내 정미숙은 35세였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자. 부부는 다짐했습니다. 김태윤은 공무원이었어요. 서울시청 재무과. 안정적이지만 평범한 직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 하나 키우기엔 충분했어요. 준서는 똑똑했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고 글도 빨리 익혔어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 김태윤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준서는 서울대 갈 거야. 2009년 중학교 3학년이 된 준서는 특목고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14시간 공부. 학원을 3곳이나 다녔어요. 아빠, 저 좀 쉬고 싶어요. 안 돼. 지금이 중요해. 고등학교만 잘 가면 대학은 수월해.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월, 준서는 강남의 한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김태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준서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준서의 성적은 중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이니? 왜 성적이 이래? 공부가 재미없어요. 공부가 재미있어야 하나? 그냥 해야 하는 거지. 아빠, 너는 뭐?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011년 여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서의 성적은 학년 120등이었습니다. 300명 중 120등. 서울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든 성적이었어요. 7월 25일, 김태윤은 준서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서야,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네? 너 대체 뭐 하는 거니?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잘했잖아. 저는 공부가 싫다고? 그럼 뭐가 좋은데?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농사 짓고 싶어요. 김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농사? 네. 저는 식물이 좋아요. 흙을 만지는 게 좋고요. 농업고등학교로 전학하고 싶어요. 이 미친 소리를. 김태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얼마나 좋은 학교 다니는지 알아? 그걸 박차고 농고를 간다고?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서울로 왔는지. 김태윤은 충청도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자랐어요.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며 일했습니다. 평생 농사는 다시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농사꾼이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아빠는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준서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2011년 7월 25일. 아빠는 내 꿈을 무시한다. 나는 농사가 짓고 싶은데 아빠는 미친 소리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도 안 궁금한가 보다. 9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 준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상담이요? 공부나 열심히 시키세요. 김태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0월 15일. 준서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진단명 우울증. 의사는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상담이. 하지만 준서는 처방전을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11월, 준서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공부 안 할 거예요. 뭐? 저 못하겠어요. 김태윤은 화가 났습니다. 너 진짜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아빠는 제가 행복한 건 관심 없죠? 행복. 공부 안 하면 평생 불행할 거야. 12월. 준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 좀 이상해.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무슨 병원? 꾀병이야.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2012년 2월 28일.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났습니다. 3월 5일 월요일.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준서는 평소처럼 교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나섰어요. 다녀올게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 그것이 준서가 부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준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8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9시. 학교에 연락했지만 준서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10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밤 11시 15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준서 학생의 보호자십니까? 네. 우리 아들 찾았어요? 저희가 지금 한강경찰서인데요.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강. 그 단어만으로도 김태윤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포대교 아래 준서의 신발과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는 다리 난간을 넘는 준서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7시 23분. 17세 김준서는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빠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공부도 싫고 서울대도 가기 싫어요. 나는 그냥 흙을 만지고 싶었어요.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김태윤은 그 유서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김태윤은 눈물을 흘리며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 아들의 꿈을 짓밟았어.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행복한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준서 방을 정리할 수 없었어. 3년 동안 그냥 놔뒀어. 문을 열 용기가 없었거든. 2015년 1월, 아내 정미숙이 짐을 쌌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여보, 당신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 자랑거리로만 생각했어. 난 떠날 거야. 정미숙은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김태윤 앞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로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그게 전부였어. 2021년 2월 28일. 정년퇴직. 3월 1일. 노량진 아파트를 정리하며 김태윤은 드디어 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9년 만이었어요.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책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준서의 일기장이었어요. 김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10년 5월 3일. 오늘 학교 옥상에서 화분을 봤다. 토마토를 키우고 있었다. 신기했다. 저렇게 작은 씨앗에서 열매가 열린다니. 2010년 9월 12일. 아빠가 농사는 천한 일이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식물을 키우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닌가? 2011년 3월 5일. 농고 전학하고 싶다. 하지만 아빠한테 말할 수 없다. 2011년 7월 25일. 오늘도 아빠랑 싸웠다. 내 꿈을 말했지만 아빠는 미친 소리라고 했다. 2011년 10월 1일.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공부도 싫고 학교도 싫고 모든 게 싫다.
201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행복하지 않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2012년 2월 28일. 이제 고3이다. 1년만 더 버티면. 아니, 못 버틸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 2012년 3월 5일. 오늘로 끝낸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빠의 인형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이고 싶어요. 김태윤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준서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비석 앞에서 김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내 아들의 꿈을 짓밟았어. 그래서 네 꿈만은 내가 이루어주고 싶어. 그는 일어나서 논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논을 살릴게. 네가 꿈꿨던 농사를 내가 대신 지을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첫 수확을 나눌게. 그날 오후, 김태윤은 마을회관 앞에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박지훈 추모 농사 프로젝트. 저 김태윤은 고 박지훈 군의 논에서 올해 농사를 짓겠습니다. 박지훈 군이 꿈꿨던 농부의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수확은 모두 박지훈의 이름으로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김태윤. 마을 사람들은 현수막을 보고 술렁였습니다. 구멍가게 이순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청년회장 이동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7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요. 김태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후회하며 사셨군요. 17년 전 우리가 지훈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도 아드님의 말을. 이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17년 전에 못한 일을 이제라도 지훈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게요. 하나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회장 이동수가 김태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17년 전 하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하게 해주세요. 김태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5월 6일 목요일 새벽 6시. 논에는 35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두가 장화를 신고 모를 들고 있었어요. 시작합시다. 김태윤의 말에 사람들이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모를 심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논을 살린다. 이동수가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추수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김태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 논이 보였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벼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전 7시. 논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남원 시내에서, 전주에서, 멀리 서울에서도 왔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합시다. 김태윤의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낫을 들었습니다. 손으로 베고 묶고 쌓는 작업. 옛날 방식 그대로였어요. 오전 11시. 절반이 끝났습니다. 청년회장 이동수가 김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수확량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4,800kg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지훈이가 도와준 거겠죠. 그렇습니다. 분명 지훈이가 하늘에서. 오후 4시. 추수가 끝났습니다. 가마니로 쌓인 쌀이 논두렁에 쌓였어요. 한 포대, 두 포대, 세 포대. 총 96포대. 정확히 4,800kg이었습니다. 저녁 6시. 마을회관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태윤이 준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지훈 추모 쌀 기부. 2021년 첫 수확 4,800kg 전량.
남원시 어린이 무료 급식소 및 독거노인 가정에 기부. 이동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봄, 한 분이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김태윤 할아버지. 처음에 우리는 할아버지를 막았습니다. 17년 전의 아픔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게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요. 이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 논을 앞으로 박지훈 공동농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수확한 쌀의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판매해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겠습니다. 박지훈의 꿈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활짝 웃었어요. 김태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네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어. 10월 16일 토요일, 김태윤은 박지훈의 묘를 찾았습니다. 추수한 쌀 한 줌을 비석 앞에 놓으며 그는 말했어요. 지훈아, 내 눈에서 첫 수확을 했어. 4,800kg. 이 쌀이 네가 꿈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옆으로 갔습니다. 2021년 5월에 마을 공동묘지 한편에 세운 작은 추모비. 김준서 1994에서 2012. 아버지가 이곳에서 너의 꿈을 이루고 있다. 준서야, 아빠가 네가 하고 싶어 했던 농사를 짓고 있어. 그리고 지훈이라는 친구의 꿈도 함께 지키고 있어. 아빠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두 비석을 감쌌어요. 2022년 봄, 박지훈 공동농장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3가구가 참여했고 김태윤이 대표를 맡았어요. 주말마다 서울과 전주에서 젊은이들이 내려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량은 5,200kg. 전년보다 400kg이 늘었어요. 그 돈으로 지역 고등학생 3명에게 각 500만 원씩 박지훈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23년 3월, 남원시는 대정리 마을을 농촌재생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KBS 지역 뉴스가 취재를 왔어요. 한 노인의 작은 시작이 마을 전체를 바꿨습니다. 15년간 방치되었던 논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김태윤은 7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논으로 향하고 저녁엔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셔요. 어느 가을날 저녁, 이동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서울이 그립지 않으세요? 김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이제는 내 집이에요. 그리고 그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준서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지훈이를 통해, 이 마을을 통해 조금이나마 갚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전 하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하고 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3,000평의 논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 실려온 건 벼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향기, 치유의 향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어요. 버려진 논에서 피어난 건 벼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포기했던 꿈도, 끊어졌던 관계도 함께 자랐어요. 72세 노인의 용기가 150명의 마을을 바꿨고 17세 소년의 꿈이 17년 만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2026년에도 박지훈 공동농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태윤이 떠나도 마을 사람들이 그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전해지는 중입니다.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방치된 논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땅을 갈아보세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대화, 이루지 못한 꿈, 하지 못한 말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태윤이 72세에 시작했듯이
대정리 마을이 17년 만에 다시 시작했듯이 두 번째 수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첫 번째보다 더 풍성할 것입니다.